내부자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두 분의 업앤다운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보여주시죠. 자, 업과 다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은 다운, 우리 또 김민수 대표는 업 의견 주셨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시장 반등이 좀 약해요. 지금 코스피도 거의 하락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 업이 좀 힘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진행에 대해서 또 이런 팁을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파마 예쁘게 하셨네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제가 좀 먼저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보다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물론 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수가 2% 3% 빠지는데 올라가는 종목 많이 없겠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지수에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어제 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력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이냐 이 싸움인데 일단은 저는 지수는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다라는 것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강하다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보다 중소형 개별 테마주들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뭐 다운이라 그래서 하락한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현재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강하지도 못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여기서 확 밀리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전 지수보다는 지금 우리가 체크해야 될 종목군들, 테마들 많잖아요. 네. 그쪽에 좀 집중을 하는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운 의견이 지수는 다운으로 갈 수 있겠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한다면 그 가운데 있어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종목 장세에 더 발을 맞춰보자라는 의견으로 다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업 의견, 이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업이지만 좀 보수적인 의견. 네, 이런 다운이지만 균형을 긍정적인 예, 균형을 균형을 맞춰서. 잡는 얘기가 필요하신 것 네네. 같아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데 한 2,600선 초반 정도에는 중요한 지지권이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빠르게 시도했다가 빠르게 반전 나오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요상하게 투기적인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그렇습니다. 팔았다 샀다. 아니요, 팔기만 합니다. 오늘도 엄청 팔죠? 네, 오늘도 한 선물이 어제 26,000개 넘어갔고 오늘도 한 5,000개. 뭘 보고 이런 난리를 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기관 쪽에서 오늘 프로그램 매수 쪽 나오다가 매도로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압박은 좀 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좀 어떤 안 좋은 환경 쪽에서도 네. 시장이 버텨낸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잘 버티자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부터 또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의 동향들 제일 중요한데 특히 최근 들어서 중요한 게 일본이 YCC? 예, Yield Curve Control. 제 대사인데 그걸 뺏어가시면 어떡합니까? 해보고 네. 싶었어요. 네, 그렇게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본의 국채금리가 쭉 올라오기 시작하죠. 네. 국채금리가 올라오게 되면 일본의 어떤 엔화도 지금 기준으로 엔달러가 한 150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 체크하고 일본의 국채금리 동향을 체크하는데 오늘 화면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네. 국채금리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10년물 일본 국채금리인데 그쵸. 그러다가 지금 오늘자로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 고점에서 0.644 6위대에서 약간 밀리면서 이제 다시 안정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우려감이 컸던 부분들이 조금 안정이 찾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이거 동향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좀 안정 찾고 또 아시아 증시 좀 괜찮아 안정적인 모습들 나온다 그러면은 네. 그때부터는 반전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보면은 그냥 일단은 종목 잘 골라서 내가 가진 종목들을 대응하는 게 시장 전체적으로 얘기 듣다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또 아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초전도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 일단은 뭐 어제는 저희가 간단하게 무엇인지 오늘 관련된 종목들 뭐 전략 어제도 확인했다면 오늘의 급변동 속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볼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팻말로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초전도체 모두 X 의견을 주셨습니다. 초전도체 아니 지금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지금 이렇게 밀려나는 게 조금 불안한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불안하죠. 네, 이거 신성 지금 델타테크 이것도 관련주로 꼽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6% 서남도 그렇고 덕성도 그렇고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지금 뭐 대다수의 이제 종목분들이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강한 좀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와 함께, 그러니까 재료와 함께 이제 이 온도체, 초전도체. 초전도체. 네, 이거 어려워요. 영어가 어렵네요. 네, 영어로 일단- 하실래요? 아닙니다. 슈퍼컨덕터.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 일단 사실은 이게 상용화가 되고 실제로 기술 개발이나 인증을 받고 그러한 과정이 걸리는 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뿐더러 이게 정말로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에 따른 그런 부분도 우리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뉴스를 보고 그냥 투기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쪽에서는 지금 상한가를 갔다가 떨어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역이용해보고자 뭐 트레이딩 하고자 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러다가 지금 또 굉장히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뭐 3,000원, 그러니까 주당 3,000원에서 4,000원이 안 됐던 주가가 지금 뭐 3, 4일 만에 10,000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게 만약 반대로 조정이 오면 그 조정의 폭도 깊어질 수 있고 저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 이제 학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 정말로 우리나라 기술이 인증이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올라가도 텐베고가 훨씬 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에 일일비하면서 뭐 못 사신 분들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관련주들이 뭐 여전히 급등세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또 윗꼬리를 달거나 음봉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초전도체 관련해서 완전하게 결론이 내려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결론을 저희가 내리죠. 우리가 내리자고요? 네, 예. 자, 김민수 대표님의 결론은? 결론은 하지 마시죠, 뭐. 네, 관련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뭐 되건 안 되건 간에 과학적인 건 모르겠고 관련 종목 투자는 하지 말자. 일단 될 거였으면 이게 2016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요 논문 네, 관련해서요? 요 관련 그 퀀텀 에너지라는 회사도 한 10년 전부터 열심히 연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도 한 2016년도부터 누구를 중심으로 했냐면은 LS 그룹 쪽으로 거기서 초전도 거긴 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케이블과 이걸 통해서 연구를 해서 그때 나왔던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조만간 우리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라고 했던 게 그다음부터 아무 기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또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막 부각을 받는 과정들인데 네.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진짜 돈이 돼서 그러니까 전선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필요할 테니까. 예, 전력 효율 그 누실 없이 그냥 보낼 수 있으니까. 네. 그 돈이 됐다 그러면 벌써 뭐 대형 회사 인수를 했고 관련 기술 찾고 돈 됐으면 벌써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돈이 많이 들어서 불가능해서. 돈 불가능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좀 어렵다. 네. 기술 어렵다는 쪽에서 이런 대기업이 그냥 놔둘 정도였었으면 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이 꿈의 얘기 뭐 5,800조 까지 네. 나가고 있고 보니까 이제 이거 적용되면 저희 다 울트라맨 됩니다. 다 아이언맨 돼서 막 날아다닙니다. 그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날아다니면 진짜. 날아다니면 안 된다. 차분하게 마음을 안정적으로 해서 네네. 시작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저희가 꿈만 키우는 섹터가 있고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그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와서 이제 산업이 커지는 섹터가 있는데 지금은 꿈만 바라보면서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약한 시장에서 테마 쪽으로 강하게 몰아가는 이런 대표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은 차트 보고 있으면 뭔가 진짜 크게 나오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사고 싶죠. 이랬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은 또 만약에 검증을 하는 회사 쪽에서 다른 연구소 쪽에서 가능성 없다. 그러면 저만가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럼 팔지도 대응도 못해요.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네. 퀀텀 에너지 연구소인가요? 네네. 네,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어요? 송파구에 그래요? 송파구 어디 있을까요? 다가구 건물.
아, 다가구, 그래요? 네, 다가구 상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네. 위치. 네, 아마 네이버 로드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조금 좀 노후된 건물에 1층에 마트가 있고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애플 어디서 시작하셨는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다 압니다. 압니다. 그것 때문에 차고에서 말도 안 되게 막 그럼 오두막에서 시작을 한 뒤부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초기 시작이라고 해서 그거에 네. 따라서 지금 갑자기 시총이 뭐 한 3배, 4배 올라올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매매에 주의를 요하고요. 뭐 시원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할 수도 있겠고. 파세요. 예, 아우 네. 또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되든 안 되든에 있어서도 확률은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 물론 되면 좋겠지만 안 될 확률에 대해서도 여겨봤을 때 관련주 투자에서는 정말 주의를 요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2차 전지 투자했던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어디로 갈까 하다 여기 테마다 하면서 확 붙고 이런 움직임들이 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2차전지로 가야죠. 아, 다시 한번 그러면 이들 테마가 좀 줄어들면 그 수급이 2차 전지로 올 것이다. 본부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테마주들이 움직였을 때 지수의 움직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좋을 때 이 테마주들이 간 게 아닙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 그 틈을 비집고 지금 들어오면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뭐 지수가 지금 생각보다 좋게 이제 방어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주도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에 옮겨가는 것에는 우리가 체크를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전 도체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의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락이 펼쳐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탑승한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주의가 요망이 되는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섹터는 오늘 테마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요. 관련된 급등하는 테마, 코로나, 뭐 mRNA 관련주, 슈퍼박테리아, 코로나19 진단치료제, 백신, 유전자 치료제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 주변에도 코로나에 다시 감염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가 지금 8만 명에 육박하면서 오늘 관련주 시즌을 비롯한 종목들 굉장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스크를 다시 한번 착용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할 얘기들이 많습니다. 두 분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먼저 팻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자, 제약 바이오 섹터 모두 의견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고 제약 바이오 관련한 뭐 임상 결과, FDA 관련한 뭐 허가 관련주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테마가 코로나로 좀 집중이 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장은 저희 주변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괜찮으시죠, 앵커님은? 저는 괜찮아요. 네. 워낙에 또 잘 먹고 잘 자다 보니까 면역이 좋아가지고 네, 그 그렇죠. 대표님 걱정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저는 네, 그렇죠. 지금 제약바이오를 볼 때 가장 먼저 주변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흐름을 봤었을 때는 지금 또 많이 잊고 있었던 섹터죠. 그렇죠. 근데 또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걸리지 마십시오. 그럼요. 네,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이렇게 더운 날 걸리면 더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가장 먼저 반영하는 거는 지난 저희가 또 정부 정책이 또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이제 의료기관 쪽에서는 마스크 쓰는 쪽으로 바뀌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잊혀진 섹터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오는 과정 쪽에서 네.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 또 이제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그동안 리오프닝 때문에 좀 힘냈던 쪽이 약간 또 탄력이 잃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새롭게 또 움직이는 이 관련된 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이게 또 변화가 되는데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 잊혀졌던 종목들이 그쵸. 다시 또 살짝 올라올 분위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기점은 아마 정부가 마스크 권고 쪽으로 돌아간다. 그때 테마식으로 한번 또 잊혀졌던 쪽이다 보니까 좀 많이 서랍 속에 넣었는데 이제 다시 나와서 이거 이런 종목 움직일 때가 됐네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한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지켜보는데 하지만 이게 또 8만 명대 갔다가 또 약간 좀 사그러든다. 그러면 또 탄력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된 쪽의 섹터는 지금 또 확진자 수 추이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쪽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3만 명 확진자 수 증가 얘기가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시즌이 한 7월 중순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별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뭐 걸려도 그렇게 뭐 집에 감금을 시킬 정도의 그런 강력한 제재가 없다 보니까 괜찮겠지 싶은데 워낙에 또 제약바이오 쪽에 살짝 뭔가 수급이 유입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까지 이렇게 터져버리니까 관심이 집중되고 수급이 또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얘기 말고 제약바이오 쪽에 또 긍정적인 얘기도 많잖아요, 본부장님.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의 좋은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분기 실적들이 지금 좋게 나오는 그러한 뉴스가 좀 나타나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아실만할 수 있는 기업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에 좀 집중했을 때 이 삼바에는 굉장히 좀 소홀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보다는 요새 이 AI의 바람이 제약 쪽으로도,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도 조금씩 이제 이 영향력을 조금 넓히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로스아이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AI 기반 플랫폼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케미버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급성 골수염, 뭐 백혈병 이쪽에 또 임상 실험을 하는데 그 AI를 또 사용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신테카바이오라고 하는 기업도 네. 이 임상 시험을 하는데 이 AI를 또 접목한다라는 또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전통적으로 강했던 쪽보다는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여기에 AI를 또 붙여서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사업을 또 하는 이쪽으로 이제 관심도가 저는 굉장히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신규 상장주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약간 메타버스를 좀 이름을 따왔나 봐요. 그 네, 플랫폼 케미버스? 이름이 케미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 뭔가 그 메타버스를 따온 것 같아요. 케미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관련한 바이오도 AI가 붙으면은 조금 더 모멘텀을 갖게 되는 그런 관련주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 코로나 말고 네. 우리 대표님은 어디에 좀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생긴다고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살살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기운이 모이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한 자금이 모이는 변화를 봤을 때 삼성에서 또 액티브 바이오 ETF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네. 또 수급이 그럼 또 가겠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액티브입니다. 액티브라면 해당되는 종목들 콕 집어서 사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약간 좀 연구원들도 보완하는 이런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이쪽이 또 한번 성과를 나올 수 있겠다. 그럼 무슨 성과를 봐야 되겠느냐라고 네. 봤었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뭐 FDA 성과나 이제 세 가지 축으로 보게 되면 FDA 쪽으로 성과가 나와서 좀 기대감 높다 그런 회사들 뭐 라파스 같은 경우도 있죠. 네. 이 라파스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니들인데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걸 통해서 약물 전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끌고 가겠다라는 쪽도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또 눈길이 가는 게 혈당 강화와 관련된 이제 비만 치료제 거기다 또 치매 치료제 이런 쪽으로 신약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와 함께 기대감이 커지는 섹터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국내 업체들도 연관되는 업체들이 좀 더 힘을 내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말씀하셨던 AI가 제약적으로 바뀌었을 때 AI가 실질적으로 뭐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의사에 도움을 주는 쪽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신규 약물들을 찾을 때 나오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또 AI의 역할도 좀 크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같이 붙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AI가 딱 성과되기 좋은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흐름들 봤을 때 슬슬 또 찾을 준비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 관련한 상장지 펀드 ETF 출시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코액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를 상장을 했고요. 14개 관련한 ETF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종목을 담는 ETF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타임 포트폴리오 자산 운용에서도 그렇고 신한 자산 운용에서도 관련한 ETF, 뭐 의료기기 소재 장비 관련한 ETF로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 수급이 유입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신테카 바이오 들어있는 종목도 있고 지금 뭐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카 이런 의료기기 관련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ETF도 있어서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의 유입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뭐 다양한 이슈도 그렇고 수급의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추가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관심 섹터에서는 두 분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심 섹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골라주신 김민수 대표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은 진단키트. 자, 코로나 얘기하면서 요 진단키트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네. 제가 질문을 안 드렸죠. 일부러 그랬어요. 네. 일단은 진단키트.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시젠인데 시젠.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전만 하더라도 25,000원 이하의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27,200원. 네, 제가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좀 제시를 했었고 손절가를 제가 22,000원을 좀 잡고 이제 대응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아무래도 지금 시세 탄력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시젠이 지금 먼저 좀 움직인 상황. 그래서 조금은 높은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적극적인 트레이닝보다는 저는 지금보다는 26,000원 아래에서의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3만 원이 넘어가느냐, 이제 넘어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조금씩 이제 올려 잡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진단키트 이 부분보다도 일단 코로나19 이전에 이 시젠이 냈었던 매출 그리고 현재 이 시젠의 매출을 비교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때보다도 약 2배 정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갑자기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매출 흐름을 놓고 보면 그때보다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또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가격은 조금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 코로나 확진자가 더 증가하면 안 될 텐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테마가 형성된 쪽에서 진단키트 대표적인 종목 시젠을 토픽으로 꼽아주셨고요. 반도체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제 좀 쉬어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못 들은 걸로, 여러분. 네. 못 들은 걸로 모르는 척. 반도체주를 골라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네. SK 하이닉스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평소에 주가가 이제 막 갈 때 보면은 저거 언제 사나라고 하는데 막상 조정이 나오면 못 삽니다. 네. 네, 그런 거 말고 조정 나오게 되면 자리 봐서 사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반도체 쪽 특히 반도체가 뭐 2차 전지보다도 좀 느리고 또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라면서 네. 삼성전자도 7만 원대 갔다가 다시 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보다 보니까 묵직해서 아우 이제 지겨워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이클이 변하는 이제 시기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느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는 사이에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변화들 체크해 보시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회사들은 또 사이클 외에 또 이를 가속시키는 또 AI와 함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주도적인 종목 한미반도체는 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조정 나올 때 자리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패턴 보게 되면은 고점 한번 강하게 경신하고 다시 차익 매물 나오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지금도 나쁘진 않지만 분할 매수 관점 쪽으로 해서 약간 44,000원대 정도쯤 바라보면서 네. 추가 하락 때마다 계속 지금 모아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확인되고는 또 한 번 변화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약한 때 한번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네.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눌림목에서 계속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한미반도체를 오늘 탑픽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내부자들 쭉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의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